말씀해 주실 거죠? 드디어 1강부터 시작을 하는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닐까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누구나 보다 나은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경험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해운도 오고 새로운 길도 모색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으시고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1998년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1년에 2권씩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43권의 책을 써냈고 지금 원고를 2편 가지고 있는데도 책을 출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안 팔려요. 옛날에는 책 한 권이 나오면요 세상이 들썩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 오고요, 기업체 사무팀에서 전화 오고요, 신문사에서 전화 오고요, 또 각 교육 담당자들이 강의해달라고 전화를 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책을 써내도 죄송합니다. 돈이 안 돼요. 우리의 돈이 들어가요. 책을 사가지고 나눠줘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에 등재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큰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제가 죽더라도 교과서에 제 이름이 등재돼서 또 누군가에게 제 아들이나 제 자손들에게 그게 또 대물림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책이 나왔어요. 책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있더라고요. 교육용 교재에 올리는 글들은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출간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수습을 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기시만이 나올까? 좀 더 기대하면 기백만 원 나올까? 좀 더 기대하면 기천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라 한 권의 국정교과서에 내 글이 실린다는 것,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답정도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소설가 있죠. 박범신 소설가. 또 풀립문학관을 가지고 계신 나태주 씨 공주.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회수 소설가도 있고요. 그런 이들은 지자체에서 문학관을 줘줘요. 네. 나는 그게 어쩌면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나도 43권의 책을 썼는데 아산시에서 문학관 하나 줘주면 어떨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실릴 수 있다, 등재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김용택 시인 가면 문학관이 있듯이 그런 문학관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최근에 벌어졌어요. 30년 동안 글을 써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역사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름 석자가 남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1과를 공부하는데 9쪽을 보면 발표를 잘하는 기술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동규가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난 철학을 좋아해요. 철학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 어느 곳에서든 경영하고 잘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여러분들의 확실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목표는 뭐라고요? 역사에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다는 욕심,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정해지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생활하는 것입니다.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리추얼. 어떤 의식적인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면 그것이 장기 속에 영향을 미쳐서 현실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십니까? 화장실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카톡을 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리추얼로 아침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거울 앞에 가서 성공의 자화상을 그리고 염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와, 오늘 새 아침이 밝았는데 오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활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네, 그리고 에너지를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성공의 자화상을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네, 성공 리더 윤청입니다. 라고 자기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라니까요. 어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갈마동에 완도수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네, 유정원 청알하이스 회장 여성분이에요. 명사과정을 밟았던 분이거든요. 둘이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걸어서 갔거든요. 한 20분 걸려요. 근데 몸이 오슬오슬 춥더라고요.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마치고 왔는데 목이 착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란병원에 가서 그날 당일로 임급 처방으로 이제 약을 구입을 했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날은 또 제가 테마 여행을 가는데 군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너무 멀어서 여기 탑정저수지 계백장군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도 갔는데 오슬오슬 몸이 춥더라고요. 이게 심상치 않구나.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 갔더니 목감기라고. 코로나19 아닙니까? 했더니 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 없어요. 코로나 아니고 목감기인데 거의 나갔습니다. 벌써 3, 4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4일, 5일째네요. 근데 여러분 잘 때 제가 허술하게 자거든요. 팬티에 메리아스 입고 그냥 자는데 자다 보면 추워요. 이불을 막 쳐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다 보면 오슬오슬 추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네일을 껴입고 자요. 네일을. 그래서 이불을 쳐내더라도 몸이 보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엑스포 내과 원장이 돌아가셨지만 엑스포 내과 원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장수할 수 있다. 몸의 온도를 높이세요. 따뜻한 물을 드세요. 냉커피, 그 다음에 생맥주 마시지 마세요. 암이 좋아합니다. 암세포가 좋아합니다. 선거를.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 저는 커피를 꼭 대접하거든요. 여기에 군산이 여기 대전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오고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제가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파리바게뜨 가서 차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다 보면 한 잔이 고 세 잔이 될 때도 있는데 커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커피를 먹어요 제가. 근데 연하게 타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먹긴 합니다만 이제 커피 맛이 길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안 해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를 좀 멀리 하는 것, 몸을 따뜻하게 높여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여러분 목감기 걸리면 반은 초죽음 됩니다. 네,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밤을 이틀 설쳤어요. 몸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하세요. 한절기에. 네, 첫 번째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까? 저는 목표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큰 거 그리세요. 큰 거.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수학적이어도 돼요. 구체적이지 아니어도 돼요.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친구는 매일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예요.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쓰다 보면요, 다 하나로 통해요. 꿰뚫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저도 외람되지만 그런 해안을 갖고 있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하나가 들으면 다 연결이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꿰어서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뭐를 통해서? 글쓰기 통해서. 저는 글을 써왔잖아요, 평생. 지금 글을 썼고 오늘도 밴드에다 글을 올렸고. 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젊어졌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19살, 20살. 옛날에는 30대, 50대들이 왔거든요. 막연하게 스피치 배우고 싶어요.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요.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구체적이에요. 사회성을 키워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어요. 면접, 코앞에 있어요. 면접을 통과시키고 싶어요. PT,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 기관장에 출마하는데 그 정경문 발표 작성이 되나요? 네, 작성해 주겠습니다. 일요일날 해드리겠습니다. 정경문을 작성해 드려서 그걸 발표 연습을 시키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오세요. 네. 다 삶과 직결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오십니다. 그걸 위해서 생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그 교재에 보면 준비하라. 뭘 준비해요? 미래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걸 앞에 나와서 읽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의 기술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준비된 발표의 달인 윤치현입니다. 우리 이정혁 소령께서 잘 안 되는 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데 끊어서 이렇게 악센트를 주면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손동작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낭독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